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며 통역의 업무를 수행했던 조선의 역관들.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를 기다리는 동안 인삼 밀거래를 시도하다가 대마도 당국에 발각되고, 역관들의 처분을 고민하고 있던 대마도 당국은 8대 쇼군인 요시무네의 명령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명령은 다름 아닌 동의보감에 나온 조선 약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라는 것. 결국 조선 역관들을 이용해 약재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역관들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간 일본 약재 질정관은 178여 종의 약재에 대해 상세히 기록 조사했고, 일본은 그 자료를 통해 동의보감 항해편의 화명을 완성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눈 한번 딱 감아주고 정말 그 약재에 대한 정보를 왕창 얻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차라리 법적 처벌을 받고 그 대신에 그런 좋은 정보를 넘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디 그런가요?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용어가 있죠. 견리망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죽을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관가하고 이익만 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삼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이 불법을 저질러서 이제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숙종 12년, 즉 1686년에서 영주 28년, 1752년 사이입니다. 그때만 무려 8회에 걸쳐서 인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포고문을 내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절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반포가 되는데, 그 포고문 내용이 뭐냐면 인삼을 밀매하다 걸린 주범은 효수라고 하는 건 이제 목이 잘려서 뇌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효수에 처하고, 그 종범, 이제 주범이 말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도와준 사람이 있겠죠. 종범은 이제 사형은 면하게 하지만 형벌을 받게 하고, 더군다나 요걸 그냥 놔두면 잘 발각이 안 되니까 고발인들은 아예 포상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게 금지령이 내리긴 하지만 워낙 그 이익이 커서 밀무역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밀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탕하면 평생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뭐 모든 사람이 다 부를 축적했으면 뭐 너나 나나 뭐 다 이게 밀매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럼요. 뭐 이제 모든 사람이 부를 축적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역관 중에서는 인삼 무역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또 조선 내에서는 인삼 밀거래로 이제 골머리를 앓기도 했지만, 뭐 일본으로 수출된 인삼은 당연히 큰 인기를 얻었겠죠. 사실 이게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인삼 거래가 워낙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 거기에 해당되는 전용 화폐만 따로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일본의 도쿄은행의 화폐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인삼 대왕 고운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명칭이 붙은 화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은 순도가 한 80%였던 게이초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은이기 때문에 게이초 은이라고 하는 그런 고급 은화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뭐 아실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게 점점 순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은도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은이 고갈되면서 순도 64% 정도로 떨어진 겐노쿠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겐노쿠 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 상인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전부 다 은 순도가 얕거든요. 근데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인삼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특별히 제작한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삼 대왕 고운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내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았고요. 오직 조선 인삼 무역에만 통용되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은이 점점 고갈되고 없어지니까 이제 뭐 편법을 많이 쓰고 뭐 일본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본의 은이 다 이 조선으로 다 넘어왔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엄청난 음모가 이제 숨겨져 네.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인삼 수출이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조선 약재에 대한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던 약재 질정관. 그는 약재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자꾸만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선인을 돈으로 매수해 조선 약재의 샘플들을 모으고 있었던 약재 질정관. 처음부터 일본의 약재 질정 계획의 실체는 조선의 약재 샘플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그중
일본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조선 인삼의 모종. 돈으로 매수당한 조선인들은 일본인에게 인삼 모종과 씨앗을 주었고, 그렇게 조선 인삼의 모종이 일본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조선에서 건너온 약재 샘플을 토대로 일본은 약재 재배에 성공하고 의학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 반출된 조선 인삼을 각지에 심어가지고 시험 재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배를 거듭하면서 일본은 이제 18세기 전반에 마침내 인삼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이 인삼을 이제 오타넨 인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일본 인삼이 이제 대량으로 보급되니까 조선 인삼이 이제 수출의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삼 수출이 막히면서 조선으로 들어오던 이제 일본의 은의 양도 이제 급감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북아메리카에서도 야생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거든요. 네. 예,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야생삼을 약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야생삼의 종류가 알고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비싸게 팔리는 조선 인삼과 같은 종의 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야생삼을 채취해서 1740년대에는 광둥 지방으로 수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둥 지방에서 다시 나가사키로 재수출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 가격이 문제인데 조선의 인삼보다 불과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아, 엄청 저렴하게. 예, 너무 저렴하게 들어오니까 네. 조선 인삼 가격도 함께 이제 떨어지게 된 아니 거죠. 그래도 이제 뭐 북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인삼이 아무리 있다고 하고 가격이 싸더라도 왜 우리가 그 삼국시대부터 유명했던 고려산 인삼인데 그치, 고려 인삼. 그 퀄리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이제 그 인삼이 이제 그 식물학적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배지에 대한 선택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나 토질 등 자연 환경이 적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적응시켜서 생육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에 아메리카산은 조선 인삼에 비해서 이제 품질이 훨씬 떨어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가격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제 조선 인삼 시장이 무너지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은 조선 인삼을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다시 이제 암스테르담에 가가지고 런던이라든지 이런 등지에서 이제 5배의 값을 아이고야. 받고 되팔기도 했다는 거죠.